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고2 여름방학 설명회 진행을 해볼 텐데요. 한 15분에서 20분 내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정보를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적혀있는 제 소개는 이제 읽어보셔도 좋긴 한데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학원도 이제 국어 전문학원에서만 꽤 오랫동안 있다가 작년부터 다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의 성과, 실적에 대한 이제 안내가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남고, 영동고, 중대부고, 중상고 모두 이제 국어 1등 배출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딱 이 시즌에 제가 여름방학을 진행을 했는데 고2 정규 수업에서 퇴원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퇴원생 없는 수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수업의 퀄리티도 당연히 퀄리티인데요. 아이들과 이제 밀착해서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여름방학은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 꾸준히 과제 수행부터 모의고사 실전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상 준비를 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4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목표에 둔 지점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고2 이 시즌이 아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1학년 때는 보통 부모님들이 중3부터 고1까지 다 찾아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좀 유명하다더라. 이렇게 좀 끌고 가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2가 되면 아이들이 좀 많이 찾아보고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말을 반절은 믿고 반절은 믿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이제 1년 동안 해보니까 나 이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 정말 줏대 있고 신념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빠르게 캐치해서 그 아이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믿어야 될 때 하겠다는 걸 믿어줘야지 포기하겠다는 걸 믿는 순간 이제 놓치는 게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좀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알겠다 그러면서 당장 2학기 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수능 공부를 하겠다. 나는 이제 문학이 약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본인 학교 교육 과정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는 이 대치동 주요학교의 2학기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4주 동안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실은 그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의 목표 지점을 제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의 경우에는 고2 기준으로 딱 하나의 정규 프로그램만 제가 편성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특강 프로그램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화면 보시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선은 이 친구들이 지금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종교육과정 들어오고 5등급제가 실시가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고1과 지금 고2가 완전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고2의 기준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A부터 G그룹까지 제가 한번 나눠봤더니요. 대부분의 대치동 학교는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독서로 갑니다. 근데 또 이 독서라고 이름을 붙어도요. 이제 화면에는 좀 작은 글씨지만 이 프린트는 조금 더 큰 글씨로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과목은 독서인데 부교재를 완전 우회해가지고 평가원 기출을 다루는 대표적인 남고가 단대부고입니다. 단대부고는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고요. 부교재를 다루긴 하지만 부교재 출제 난도 자체가 고3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 독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대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게 영동고. 영동고는 1학기는 완전 문학, 2학기는 완전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고 중에선 단대와 영동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명이나 이제 여학교 중에선 대표적인 여학교가 숙명인데요. 숙명은 고3 기출을 다루긴 하는데 연도를 좀 오래전에 연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2025년도, 2024년도 최근 평가한 기출을 다룰 수도 있는데요. 단대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기출을 다루는 경향이라면 숙명은 좀 과거,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오래된 기출을 다루는 경향이 좀 심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린트라든지 학교에서 선정한 독서 지문을 반절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 게 진선, 그리고 풍문인데요.
진선이나 풍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방학 때 문법을 조금 다뤄놓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도 계속해서 엄매가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1학기와 2학기가 거의 비슷하게 1년 내내 문학 독서를 비중 깊게 다룬 학교고요. 이제 나머지 학교 중에서 독특한 게 다른 학교와 반대 방향을 보이는 게 중동과 중대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학기 때 문학을 다뤄야 되는데 1학기 때 화작을 다룬다면 2학기 때 이제 문학으로 바뀌는 경우고요. 중대는 문학 중심의 학교라서 1학기부터 2학기까지 그냥 1년 내내 문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치동 학원에서 2학기 여름방학 때 독서 중심을 하더라도요. 저도 프로그램이 그렇거든요. 근데 중대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도 문학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냥 수능에서 독서를 경험치를 높여야겠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독서를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2학기 내신에 집중적으로 준비가 되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중대의 경우는 2학기 대비해서 문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대치동은 대부분 다 2학기 때 독서를 한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독서를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곧바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학교의 특성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독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문학은 빠뜨릴 수 없으니까 문학의 비중은 좀 반절로 줄이자. 이게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정규와 특강을 나누자는 거였고요. 정규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학교 커리큘럼이 대치동의 학교 커리큘럼과 일치한다. 자, 그러면 정규 커리큘럼을 추천하고요. 사실은 이 특강 커리큘럼은 우리 아이가 고3 평가원 기출로 바로 가기엔 아직 좀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문학 중심으로 고2부터 고3까지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게 목표라면 특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상위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정규 커리큘럼을 제가 완전히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제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좀 상위권을 대상으로 해서 붙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목표 자체가 고3 평가원 기출을 다루는 게 정규고요.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고2부터 고3까지. 앞에 2주는 고2에서 중요한 핵심 지문을, 뒤에 2주는 고3에서 나왔던 평가원 기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커리큘럼은 겹치는 지문이 없게 제가 편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약간 차별화를 두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개인별 약점 보완 지점인데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이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1 수업도 있고 고2 수업도 있는데요. 고1은 모두 다 특강입니다. 고1은 정규할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 취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뭐 중세국어 특강, 뭐 고전 시가 특강 이렇게 특강을 짰는데요. 고2만 유일하게 정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수능까지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 친구들이라서요. 고2들은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중에서 지난 겨울방학 제 수업을 만약에 신청해 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제가 모의고사를 진행했는지 대략 아실 텐데요. 제가 겨울방학이 약 10주였거든요. 근데 10주만 딱 하고 끝내준 게 아니라 학교 가기 전까지 3월 학평 대비해서요. 우리 이제 예비고2 친구였던 이 학생들이랑 10개년의 고3 모의고사까지 해서 3월 모의고사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를 풀면서 아이들이 지치기도 하고 빠지는 때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은 제가 잡아는 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손을 대고 풀지 않으면 그 시간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진짜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서 이번 여름방학에도 좀 심하죠. 오전 8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그냥 아침에 습관 잡아주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빨리 잡아야지 아이들이 그 다음 타임에 학원 있는 친구들이 50분 정도 시험 보고 수학학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된 시간은 주중에 목요일인데요. 이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에 저희 정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수요일 10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냥 수요일 수업 1시간 이전에 오면 똑같이 조교랑 제가 준비하고 있고. 근데 오전이 아니어도 괜찮다.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오전에 아침에 깨워주는 거거든요. 깨운 다음에 글자 읽고 문제 확인하고 가는 건데 오전에 애들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클리닉을 보통 오후에 하니까요. 오후에 그냥 조그마한 방에서 시간 재주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오전 모의고사는 고2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근데 오전에 못 온다. 다른 학원 빡빡하다. 그러면 자료로도 대체 가능하고요. 아니면 집에서 못한다 그러면
클리닉 시간에 와서 50분 잡아서 풀고 질의응답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제 욕심상 한 10번은 풀려봐야 되는데 그래도 4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방학 동안 생활 리듬 깨지지 않게 잡아준다는 의미로 이 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당연히 오전 모의고사 말고도 클리닉 올 수 있습니다. 클리닉은 방학 때는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는 제가 요일과 시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평일 혹은 주말에는 꼭 하루 이상씩 해서 저녁 타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요. 모든 클리닉은 제가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교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량을 좀 줄였어요. 방학 때 여러 타 과목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제는 정말 최소한으로 나갈 텐데요. 필요하면 언제든 더 많은 과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커리큘럼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한 7월 23일부터 개강하는 정규 프로그램이에요. 양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시간 수업인데 독서 지문 3개에다가 지금 문학 지문 1세트씩 넣어오는 커리큘럼이니까요. 정말 빡빡하게 나가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지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대치동 학교들 시험 문제 모아가지고 편집하고 정리하는 게 취미인데요. 그 학교들의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최근 3년 동안 이 독서 과목에서 나왔던 실제 내신 기출 지문과 동일한 지문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 자체는 고3 평가원입니다. 다 고3인데요. 이 고3 지문을 그냥 고3식으로만 읽기만 하면 아이들이 슬픈 게 배웠지만 또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3 지문들요. 정확하게 읽는 것도 가르치지만 이게 내신으로 변형돼서 나올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실제 단대부고, 영동고, 휘문고에서 이 대표 학교들에서 내신형으로 변형됐던 문제들도 복습 테스트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3 평가원 기출 중에서 어려웠던 문학 지문도 함께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정규에서는 좀 상위권 대상으로 그리고 2학기 내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신에 조금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장 이제 이번에 힘을 기울인 정규 프로그램이고요. 작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이 특강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특강 프로그램은요. 문학 중심 프로그램이라 사실은 제가 이번 내신에선 중대를 담당하지 않고 있지만 이 특강을 짜면서 좀 생각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중대부고예요. 왜냐하면 중대부고가 2학기에 계속해서 문학을 다루는 학교인데 앞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대부고 2학기 시험범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범위라 한다는 것은 고2 수준의 모의고사의 문학 지문이고요. 뒷부분은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고3까지 들어가게. 그래서 현대문학 고전시, 현대문학 고전소설, 앞부분은 교차로 들어가고요. 뒷부분엔 또 현대문학, 고전문학 해서 이것도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학교 부교재라도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자. 이런 목표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신청해도 오전 모의고사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2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절실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와서 모의고사 보려고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보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 정말 절실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때 짧은 기간이지만 좀 꼼꼼하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본교재나 과제지 복습 자료집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간다라고 보내드리는데요. 이제 실제로 책을 펴보시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실 거고요. 모든 모의고사와 복습 테스트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당일에 문자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모의고사 일자는 목요일 고정,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요일 하루 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을 활용하면 오후 정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 지점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설명한 게 없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카카오 채널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채널에다가 다른 거 안 검색하시고 그냥 내일국어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업에 관해서 궁금한 지점 있으면 하나하나 질의응답 가능하시고요. 수업 조교진과 그다음에 클리닉에 대해서 다 공지사항으로 띄워놨으니까 클릭만 하면 클리닉 교실, 클릭만 하면 클리닉 시간표 같은 거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항상 이제 아이들이 수업 후기 남겨준 부분인데요. 이제 수업했던 모습과 클리닉 진행했던 모습, 이 모습들이 이제 이미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제 사실은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2학년들은 채점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꼬리표 나면 그때 점수 확인하고 이러는데요. 이제 진짜로 이번 여름이 지나고 나면
고3입니다. 예비 고3이죠.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이 좀 마음 잘 다잡고 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격려할 테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아이들과 이제 밀접하게 만나면서 한 주라도 놓치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 시기거든요. 정신은 아직 고1에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3에 이제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뭘 포기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제가 옆에서 강하게 푸시하면서 끌어줄 의향이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아주 아쉽지 않게 수업 잘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인데 여기 와 주셔서 같이 제 수업 소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엔 이제 다음 선생님께서 설명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